오늘 좀 중요한 걸 하는데 벡터값 함수. 바로 엘베 앞에서 엘베를 타서 딱 잡으려는 이동민이 보였길래 다친 거 같았어요. 에어컨 뒷방이나 개추. 기자리가 제일 추워 진짜로. 그래서 뭐 있어가지고 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쌤 비급하게 쌤 비부터 98번까지 질문하십시오. 97번이요. 7번. 우리 누나 오겠지? 우리 농준? 금방 오겠지? fx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사진까지 올라왔어. 동준이다. 아닌데요? 자, 이놈의 역함수하고 이놈 둘이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f 이거 어차피 이놈과의 교점을 보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하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한번 보니까 저 fx라는 놈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라는 놈이지. 이렇게 돼 있어야 한쪽만 있는 거지, 한쪽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놈일 텐데 2일 때를 끊어갖고 오른쪽만 보래.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여기가 2,a 빼기 4인 이 놈이지. 이 놈이야. 근데 이게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y는 x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여기서부터 접하기 직전까지만 되는 거 아니야?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변하는 건 요 a 때문에 fx가 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요 y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갔어. 이 y는 x야. x가 2일 때였으니까 여기가 지금 x가 2였다고 칠게. 그러면 요 모양새는 여기를 지나가는 이놈이었고, 이 모양새는 요 모양새는 접하게 되는 요 모양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x가 2면 y가 2일 거 아니에요. 2,2일 때지? 얘가 2일 때. 그러니까 이놈은 a가 6일 때지. 그 다음에 접할 때를 보려고, 접할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하고 저 그냥 x라는 놈하고 중근 가능하는 거지.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a가 0 중근을 했으니까 한 별씩 보는 거 아니죠? 25 빼기 4a가 0일 때. 그러니까 a가 4분의 25일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요 모양일 때는 a가 6일 때였고 요 모양일 때는 a가 4분의 25일 때였거든? 네. 6일 6일 때는 두 점 맞지? 근데 4분의 25일 때는 두 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a 값은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건데 a는 분명히 6하고 4분의 25 사이인데 요 때는 두 점이고 요 때는 두 점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a의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6이겠죠. 또 질문 98번이요. 98번. fx가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3분의 2x 더하기 4하고 2분의 3x 더하기 4로 이때는 x가 0보다 클 때고 이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야. 이놈의 역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y는 fx하고 y는 gx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마찬가지 생각을 해볼 거야. 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갔어. 이게 지금 y는 x야.
요놈들과 요놈과의 교점을 볼게. 요놈과의 교점. 여기가 4라고 치면 여기를 지나가는 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약간 이렇게 완만할 것이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작을 때는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요놈이잖아.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는 당연히 여기를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0,4였으니까 4,0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지? 근데 어차피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걸 구할 거 없이 요것만 구해가지고 2배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교점을 찾을 거야. 요놈과 xy의 교점 3분의 2x 더하기 4하고 xy의 교점 넘어오니까 3분의 1x x가 12지. 여기는 12,12겠지? 그 다음 요놈과의 교점 이건 x라고 넣을 거니까 2분의 3x 더하기 4하고 x 넘어가면 2분의 1x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야. 이놈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뭐 신발등 같은 걸로도 구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는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하면 여기를 H1이라고 치고 여기를 H2라고 하면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로 묶어서 AB의 길이하고 그냥 H1 더하기 H2가 아니야? 이 정도 센스 부릴 수 있죠? 우리 똑똑하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AB에 해당되는 게 이게잖아. 4지? 4 2분의 1 곱하기 4 그리고 높이 요거 12 요거 8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얼마야? 20이니까 40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근데 그거 2배 해야지. 그지? 요거 하나 구한 거야 지금. 그거 2배 해야 되니까 80이라고 해야겠죠? 80. 오케이? 도유. 92번이요. 92번. 그래요. 박사. 그렇지. 92번.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FS하고 F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역함수 Q 요거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뭐가 FX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이게 좀 요상하게 생겼어.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P거든? 잠깐 잘 그릴 자신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갖고 여기가 A야. 여기가 A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갖고 여기가 지금 Q인 거지. 여기가 Q고 갖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지금 C 여기가 R 여기서 이렇게 올린 여기 지금 S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헷갈려요. 이게 지금 FX야. 이게 지금 FX였어. 그러면 일단은 F한테 S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잠깐만. 요것이 지금 역함수지? 그러면 F한테 S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F한테 그러니까 지금 S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원래 함수지? 요게 FX고 요게 지금 역함수잖아. 헷갈려. 이게 지금 F
f의 역함수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게 f 역함수에다 x야. f 역함수한테 c를 집어넣으면 s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c를 집어넣었더니 s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f한테 s를 집어넣으면 c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놈은 일단 c야. c. 그리고 f한테 c를 집어넣으면 r이구나. 그렇지? 지금 요놈이 f한테 fc가 된 거고, f한테 c가 된 거고, 요게 지금 r이야. 맞죠? r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 q를 집어넣으면 요게 뭐 네모라고 치면, 다시 말해서 f한테 네모를 집어넣으면 q가 나온다는 거지. a를 집어넣었더니 q가 나온다. 그치? a를 집어넣었더니 q가 나왔으니까 이 네모가 지금 a인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하기 f 역함수 a를 구하는 거지. a가 나오려면 뭘 넣겠냐? 라고 묻는 거야. a가 지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면 되겠다. 이거는 함수가 있으니까 여기지. 그럼 값이 나와 있으니까. 역함수에 a 집어넣으면 0이라고 지금 문제가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놈은 0이냐. 그러니까 그냥 r만 하는 거죠. 소유.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첫 주라서 좀 느슨하게 가는데 숙제 검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응? 우리 동민이, 네? 아니 동준이 세비주 중에 한데 답만 딸랑딸랑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데다 풀었어요라고 얘기하려는 건 설마 아니겠지? 이제 이번 주는 내가 좀 느슨하게 가. 다음 주부터는 확 달라진 날을 보게 될 거야. 알았지? 이번 주까지는 예열 기간이야. 엄마랑 통화도 할 건데 엄마한테도 나쁜 말은 되도록 안 할 거야. 알았지? 또 질문? 없음? 그러면 파일을 바로 파일 우리가 어디서 있냐면 여기 405쪽. 질문 수행 405쪽까지. 뭐 웬만한 건 다 하고 갔으니까 뭐 한데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채점까지 해와야 돼. 숙제는 답지를 안 걷는 이유가 뭐야? 혹시 시우리하고 동민이, 동준이 이렇게 세 명은 김포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네. 그치? 네, 저들 가볼 때 그랬거든. 서울은 혹시 어느 학교 생각해? 어느 학교? 뭐라고? 양복? 뜬금없이? 보통 이렇게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
하나는 현실 도피. 엄마랑 만나기 싫어. 또 하나는 그냥 또래들하고만 지내고 싶어. 또 하나는 그 학교가 너무 좋아서. 3번은 아닐 것 같아. 1번이지. 맞네. 양보하고. 그 다음에 다현이는 혹시 외고? 어디 외고야? 오, 영어 상당히 잘하는 거 맞지? 상당히 잘해야 돼. 진짜로. 모양을 보면. 김포 외고는 아무나 가는 건지 알지? 엔간하면 가, 김포 외고는. 근데 김포 외고도 외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당히 대학을 잘 보내. 김포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는 김포 외고야. 김포고가 아니야,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외고들 중에서는 못 보내는 거지. 고향 외고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알지? 외고, 아니, 고향 외고. 준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김포가 서울 제일 어때 제일? 제일 고생 중이죠.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아직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점점 12월에 다가갈수록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학교를 가냐는 본인들 성향과 잘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빡신 거 좋아하면 김포가 나쁘지 않아. 빡신 거 좋아하면 졸라 빡시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김포가 다 좋은데 나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뭔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영수 중에서 수학을 제일 좋아해. 수학을 제일 잘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를 영어를 제일 싫어해. 영어를 제일 못하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치면 수학을 8시간 공부를 하고 영어를 1시간밖에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성적을 열어보니까 수학의 점수가 잘 안 나와. 영어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잘 나와. 그러면 점점 수학이 싫어져. 점점 영어가 좋아져. 진짜. 그러니까 김포고는 이제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모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과목별로 생각해보면 영어보다는 수학을 상당히 잘한다고 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비슷해. 고점이라고 하면 내가 풀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고점이 비슷해. 근데 수학은 고점이 다 다르거든. 수학은. 어떤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는 정말 잘 풀어. 그러다가 그 정도 수준부터는 막 버벅거리고 진도가 안 나가. 이제 그런 놈들이 모여있다고, 잘하는 놈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 수학에서 편차가 심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나이도 기었던 친구들이 김포고에 딱 모여가지고 경쟁을 해보니 똑같이 8시간씩 공부했는데 어떤 애들은 고점이 좀 높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풀어내. 어떤 친구들은 고점이 좀 낮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까지는 못 푸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봐온 김포고 친구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수학을 싫어하더라고. 점점. 그래갖고 2학년 이맘때쯤 되면 포기하는 친구도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그러니까 내일 수학 시험을 본다면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있다. 우리 솔직히 지금 수학 시험 본다고 하면 목표는 100점 아니야? 당연히 100점 아니야? 목표가 60점인 사람 없잖아. 그잖아. 근데 1년 반 동안 학교 시험을 봐봤더니 잘 나오면 60점인 거야.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시간 내에 못 풀어.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들을 막 모아놓으니까 시간 내에 못 푸는 거야. 적어도 내가 푼 것들을 다 맞춰. 애들이 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내가 푼 거는 다 맞추는데 풀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지. 그래서 60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내일모레 시험 보는데도 나의 목표는 60점이야. 적어도 내가 푼 건 다 맞추자. 지금은 상상이 안 되잖아. 딱 들어가서 1학기 끝나봐. 그러면 내일 시험 본다고 했을 때 나의 목표가 딱 떠올라. 나는 60점, 나는 80점, 나는 그래도 100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고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 60점이 되기 싫다면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지치면 안 돼. 지치면 그걸로 끝이야. 지치면.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는 거요? 그지? 잘할 수 있는 거지? 정말로.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거죠? 근데 17번 있잖아요. 17번? 17에다 3이랑 4요. 거기 범위가 그 범위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4에. 범위를 그러니까 완전한 함수가 아니라 이게 좀 정의역이나 공역들이 한계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정의역의 범위를 꼭 써야 돼. 정의요.
정의역. 왜냐하면 함수를 정의하는 건 정의역이니까. 공역의 범위가 아니라 치역의 범위가 아니라 정의역의 범위는 꼭 써줘야 돼. 왜냐하면 넣을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정해줘야 나올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는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무리함수를 안 했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정의역의 범위가 있는 함수거든. 그러니까 그놈들도 역함수를 만드는데 그런 경우에 무조건 정의역의 범위를 써줘야 돼. 치역은 필요 없어. 치역은 우리가 구해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의역이니까. 뭐 풀어보라. 안 풀어봐도 되는? 네. 질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대값 함수를 좀 해볼게. 이거를 하기 전에 공통수학 1을 했을 거 아니야. 공통수학 1은 어떤 책으로 했어? 똑같은 책으로 하나? 똑같은 책으로 했으면 아마 그 공통수학 1에는 절대값 함수가 없었겠네. 그 절대값 함수라는 게 교과서, 그러니까 뭐야, 출판사마다 그게 1학기 때 있는 책도 있고 지금처럼 2학기 때 있는 책도 있는데 보통은 1학기 때 있는 책도 있다는 건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값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학기 내용 중에 부등식이라는 거 있지?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2 이게 2보다 작다는 안 되겠고 5 정도가 5보다 작다.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x가 1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1과 2 사이인데 이걸로만 풀었나? 네. 혹시? 그렇게 알려주죠. 밥그릇 그림 같은 거 안 들어봤나? 네? 밥그릇. 밥그릇 그림.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면 밥그릇이 훨씬 편하거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배운 다음에 한번 해보자고. 일단 절대값 함수는 큰 분류로 3개가 있어. 큰 분류로 3개가 있는데 이제 고등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첫 번째 분류.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첫 번째는 식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y쪽에만 절대값을 씌운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x에만 절대값을 씌운 이 경우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x, y에 각각 절대값을 씌운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거든. 이거 하나가 한 가지야. 요 4개가 한 가지야. 사실은. 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선은 아무래도 좀 헷갈리니까 2차 함수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있었다고 쳐. 얘가 fx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뭐 p, q 같은 거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우리 뭐 알다시피 2차 함수를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도 쓰고 표준형으로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도 쓰고 혹시나 인수분해가 된다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의 형태로 쓰는 거지? 그지? 그거를 다 한 번에 보여준 거야. a는 양수라고 치고 보여준 건데 일단은 분석부터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자고. 분석부터 하면 식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절대값 a라는 거 요거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 어쩔 때는 그냥 a라고 쓰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a라고 쓰지? 언제냐면 요거는 a가 0보다 클 때 요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는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지. 어차피 0이니까. 근데 보통은 보다 크다에다가 0을 붙이기 때문에 여기다 등호를 붙인 거야.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저것도 식 안에 fx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식 안에가 아니라 그 절대값 안에 fx가 들어있으니까 저 절대값을 지우지 않으면 못 풀어. 무조건 어떤 식에 들어있는 절대값을 무조건 해결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이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겠네.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면과 fx가 0보다 작다면을 볼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기, 그러니까 1학기 때 했던 그 2차 함수 같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y는 fx라는 식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런 거. 요거 y를 넘겨와가지고 y 빼기 fx는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그치? 지금은 내가 이걸 fx로 썼으니까 얘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없잖아.
그래갖고 이거를 한 방에 써서 미지수가 x와 y로 되어 있는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했나 혹시? 똑같다고? 엄청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도 함수를 이렇게 써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함수라기보단 얘는 도형을 얘기하지. 도형.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써도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x 빼기 2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이걸 넘겼다고 생각을 하면 x 빼기 y가 2인 식이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여기 3하고 1 집어넣으면 만족하지. 4하고 2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요 등호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순서상 요렇게 식이 있다면 이게 지금 y는 x 빼기 2라면 요런 애들은 다 이 선상에 있는 거지. 그치? 선상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요 좌표 평면에서 모든 수가 이 선상에 있는 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3,1이었다면 그놈의 아래쪽에 3, 마이너스 1 같은 거 있겠지. 그놈의 위쪽에 3,2 같은 거 있겠지. 그치? 3,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보면 3 더하기 1 돼가지고 2와 비교했을 때 더 크지. 그치? 반대로 3,2를 집어넣으면 3 빼기 2가 되면서 2와 비교했을 때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지 않은 놈들은 0보다 그러니까 이 등호보다 그러니까 등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 하거나 이쪽이 더 작다고 하는 형태라는 거야. 그게 예전 교육 과정으로는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렀어. 지금은 안 배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까지 가는 건 아닌 건데 어쨌든 그 선상에 있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등호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뭐 크다나 작다를 얘기한다는 거야. 일단 그런 생각으로 보자고. 그런 생각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면 자 여기 저 그림을 다시 그릴게. 이렇게 돼가지고 y값이 0보다 크다 작다를 할 때는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0보다 큰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지. 그지? 요 식이 만약에 x 빼기 1과 x 빼기 3이었다고 쳐볼게. 요 식이. 그러면 그게 0보다 크다를 찾으려고 한다는 건 요 그림이 이것보다 위에 있는 쪽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y랑 비교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는 놈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여기가 1과 3일 거니까 x로 따지면 1의 왼쪽, 3의 오른쪽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의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를 말하는 거야. 반대로 x 빼기 1과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를 말하라고 하면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말하는 요거에 해당되는 그때 그 x값으로 1과 3이라는 날개값과 사이값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야. 자, 요 그림에서 fx라는 놈이 요 선이잖아. 요 선이야. 요 선이 지금 fx야. 그게 0보다 크다는 건 여기랑 여기지. 그치? 그러면 요 때는 그냥 y는 fx 된다며. 맞죠? 요 때는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지. 그때는 마이너스를 붙여버려. 요거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면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우리 대칭이동 배웠잖아. 대칭이동. x축 대칭이 돼버리는 거지. y가 마이너스 y가 된 거잖아. 사실은 이거. 마이너스 y는 fx.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원래 식과 비교했을 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는 건 x축 대칭을 하라는 거니까 요 부분이 뒤집혀버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려보면 결국에 요 두 가지를 합쳐갖고 그려보면 자, 0보다 컸던 부분은 그냥 두래. 그냥 뒀어. 0보다 컸던 부분. 0보다 작았던 부분, 아랫부분. 그놈은 이렇게 돌려버리라는 거니까 이렇게 접혀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어. 지금처럼. 그러면 그냥 그렸다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접어 올리면 된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 주로 나오는 건 2차 함수 모양이겠지만 나중에 배울 놈도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요런 함수가 있어. 요게 지금 y는 fx야.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y는 절대값 fx를 구하래. 그러면 그대로 그렸다가 0보다 작은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놈만, 요 부분만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접혀 올라가는 모양으로 요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그렸다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면 된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많은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거,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야.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는지와 어떤 모양새인지를 생각해야 돼. 나중에 김포고는 이런 거 평행이동까지 시키겠지. 합성까지 해버릴 거야. 끔찍한 학교야. 요게 일단 첫 번째 거였고, 나중에 한 번에 이제 결론을 내릴 거니까 이게 첫 번째 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요것도 이제 해결하려면 절대값이 있는 곳을 봐야지. y 쪽에 절대값이 있고, y 쪽. 그러면 이제 이거는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를 봐야지. y가 0보다 크면 그대로네. 이렇게.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는 fx네. 어째?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위에 놈도 마찬가지로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fx였잖아. 그잖아. 이거 여기 있을 뿐인 거지. 아까도 이거 곱해가지고 좀 넘겨서 봤잖아. 똑같은 모양새로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야. 왜냐면 얘는 f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봤지. fx가 0보다 클 때의 모습은 얘야. fx가 0보다 작을 때의 모습은 얘야. 그랬지? 근데 이제 얘는 y가 0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똑같겠지 뭐. 이것보다 위니까. y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요놈은 음수일 수 있어. 얘 음수일 수 없어. fx가 음수일 수 없다. 중요한 건 fx야. 이 그림은 fx니까. fx가 음수일 수 없어. 그 말은 fx가 음수였을 때 모습이 없다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고. 있을 수가. 그리고 생각해볼게. y가 0을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씩 커질 때야. y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작아질 때야.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이야. 그렇다면 이 y축 기준으로 위로 변하는 모습과 아래로 변하는 모습이 같아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 요거는 일단은 뭐 이때는 상관없으니까. 자, y가 0보다 컸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돼요. 0보다 작았을 때는 지금 그린 놈이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함수가 아니지. 그지? 함수가 아니잖아. 일단 세로를 그었을 때 함수가 아니야. 그냥 도형인 거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안 중요해. 근데 이제 막 배웠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니까 알고는 있자는 거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고2, 고3이 되면 2번과 4번 같은 건 몰라도 된다고 할 거야. 왜? 함수가 아니니까. y쪽에 절대값이 있으면 함수가 아니야. 볼 일이 없다는 거야. 볼 일이. 하지만 1번은 뭐 말했듯이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3번은 1번을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 함수야. 나중에는 2번과 4번은 몰라도 돼! 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지. 요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정리는 내가 할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놈을 보면 요 놈이야. x에만 절대값이 있다는 건 마찬가지로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를 보겠지. 요때는 마찬가지로 y는 그냥 fx가 되겠네. 요때는 y는 f에 마이너스 x 모양이 되겠지? 이거는 뭐 상관없겠네. 그치? 그대로 그리면 돼. 밑에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건 이 그림에서 x가 0보다 클 때를 표현할 수 있는 게 y축의 오른쪽이지. 요 놈을 말하는 요게 x가 0보다 클 때야. 반대쪽 요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지. 생각해보자고. 여기 x에다가 내가 아무리 음수로 막 숫자를 넣어도 결과적으로 이 f는
양수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 절대값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어도 이 식에 들어가는 값은 10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x가 음수였을 때의 그래프 모습은 없다. 그래프 모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본다면 x가 양수였을 때의 모습 이렇게 되겠네. 반대편 이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y축 대칭 형태의 함수로 이렇게 그려진다. 엉덩이 모습. 엉덩이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야. 오케이? 요놈은 함수잖아. 세로줄 아무리 그어도 얘는 함수야. 1번과 3번을 섞어버리잖아. 아주 멋져져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있고 절대값 x 요놈이라고 치면 일단은 요거 먼저 그리는 거지. 안에 거 먼저 했더니 요렇게 엉덩이 모양이 나온 거야. 그리고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네. 가운데가 접혀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요놈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형태로 두 가지 섞을 수 있다고. 김포구는 섞겠지. 합성까지 할 거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다른 학교 둘 중에 한 개만 해. 전체적으로 절대값만 주거나 아니면 x에만 절대값을 주거나 합성만 하거나. 김포구 잘 생각해. 무섭대고 김포구 하면 좋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면 안 돼. 가서 혼난다고 진짜. 자, 이게 세 번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걸 보려고 하는데. 네 번째는 지금 보니까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지. 그래서 요놈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네 가지를 봐야겠지? 이렇게 보면 등호는 그냥 일부러 뺀 거야. 어디다 붙이는 상관없으니까. 요놈은 y는 fx가 되네. 원래 거랑 똑같지? 요놈은 마이너스 y는 fx가 되고 요놈은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모양이 되는 거잖아. 자,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얘기했던 걸 생각을 해보자. x한테 아무리 내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f는 그거를 플러스로 인식하겠지. 그치? 그리고 요놈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렇잖아. 그 두 가지가 섞인 거야. 그래서 요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요거는 뭐 그대로니까. 1사분면 말하는 거지 뭐. 이거 1사분면이야. 요거 4사분면이지. 요거는 3사분면이고 뭐 2사분면이고 얘가 3사분면이잖아. 각 사분면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요놈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양수일 때의 모습만 있고 반대편이 양수일 때의 모습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대칭이 나온 거지. 모양새가. 그래서 4사분면을 그리려고 하면 요 놈을 기준으로 x축 대칭을 하면 4사분면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 놈을 기준으로 y축 대칭을 하면 2사분면이 나오는 거고 요 놈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을 해버리면 3사분면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뭐 가장 흔히 나오는 놈을 얘기해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3 요거 그려보라고 하거든. 가장 흔히 나오는 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게 양수일 때만 생각하자고. 그러면 x 더하기 y는 3이지. 1사분면 말하는 바람에 x 절편도 3이고 y 절편도 3이요. 요거야. 이거를 4사분면 그리려고 x축 대칭, 2사분면 그리려고 y축 대칭, 3사분면 그리려고 원점 대칭 해버리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이런 식. 이렇게 해갖고 넓이 구해라 그런 거 물어볼 때만 나와. 네 번째는. 다른 데 잘 안 나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 정리를 해봅시다. 내용은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선행 단계니까 이거는 심화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낼 필요가 없잖아. 지금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때 가서 심화 문제 만나면 그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림을 그리는 법에 대해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 놈, 요 놈은 그냥 그려가지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만 지워버리고 뒤집으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되죠. 항상 이렇게 되죠. 이게 1번이야. 2번의 경우. 그러니까 요 세 개는 특징이 똑같아.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만 그려. 일단은.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일단 그려놓고 보는 거야. 세 번째 경우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게 양수일 때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 번째 경우도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만 그릴 거니까 이거야. 그래놓고 이제 반대편. 요놈은 반대편이 이거야. 아래쪽이지. 아래쪽 똑같이 그리면 돼 이렇게. 왼쪽 똑같이 그리면 돼 이렇게. 요놈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 이게 절대값 함수 기본형이야. 요놈 지금 여기가 알파고 벨타인데 이거 지금 2차 함수니까 똑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여기가 벨타고 여기 마이너스 벨타지.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는지만 기억하면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잖아. 선우야, 그치? 선우가 또 집중력이 훅 떨어졌네. 양평도 안 보내버린다. 이상한 학교 보내버린다. 하성고 같은데. 자, 이게 첫 번째였고 꼭 알아야 될 건 1번, 3번이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1번, 3번이야. 그러니까 지금 1번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 첫 번째, 절대값 함수의 첫 번째 형태라는 건 y 하나, fx 하나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첫 번째 형태라고 본다면 두 번째 형태는 어쨌든 이거 절대값 한 개잖아. 절대값이 한 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어. 두 번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치면 두 번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 절대값 f1x, 절대값 f2x, 절대값 fnx, 절대값이 n개 있는 거야. 이런 놈들. 지금은 잘 안 나와.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오다 보니 좀 나왔다면 지금은 잘 안 나와. 왜냐면 안 중요해서. 진짜로. 안 중요해.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예외적인 함수니까. 정식으로 쭉 흘러가는 함수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함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저런 것들 때문에 스포자가 양산된다는 거지. 억지로 쥐어짜서 막 문제를 내니까. 지금은 잘 안 나와. 나오면 아까 했던 두등식 같은 경우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야. 이놈은 두 가지 패턴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본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죽이려고 내는 뭐라고 써야 되지? 죽이려고 내는 어려운 놈?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쉬운 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는 절대값 이런 거 a x 빼기 b1 a의 x 빼기 b2 a의 x 빼기 b3 뭐 이런 거 그래갖고 a의 x 빼기 bn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놈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차식이 전부예요. 전부 1차식이야. 1차식이고 개수가 똑같지.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이놈들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a가 양수면 내려오기 시작했다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겪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 왜냐면 이거 지금 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양수라고 치면 그러니까 b1이 가장 작은 값이고 bn이 가장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x가 b1보다 작으면 이것들 전부 음수잖아. 그러면 저거를 전개했다고 치면 a가 n개 있는데 마이너스 an x 더하기 뭐겠지? 그지? a가 양수일 때야. 기울기가 상당히 작네.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다가 bn보다 커지면 다 양수인 거 아니야? x,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x가 b1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x가 bn보다 크다면 전부 양수가 될 거니까 an의 x 더하기 어쩌고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기울기는 숫자는 똑같지. 부호만 반대지. 그치?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야. 이제 요것들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개수만큼 꺾여. 개수만큼. 한 개면 한 번 꺾여. 두 개면 두 번 꺾여. 세 개면 세 번 꺾이는 형태로. 자, 세 개짜리 해볼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 있다고 쳐볼게. 세 번 꺾여. 얘는 이렇게 돼. 여기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 x가 3보다 클 때, 여기는 x가 1과 2 사이일 때, 여기는 x가 2과 3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뭐 모양새만 보면 되거든. 우리는 모양새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여기가 내려왔다가 왜 올라간지는 여기서 말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들은 뭐겠냐 말했잖아. 경계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라면, 그리고 무조건 연결되거든. 그럼 여기는 x에다가 1 넣었을 때의 값이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 x에 1 집어넣어보면 3이지. 여기가 1,3 될 거예요. 여기 2 넣어보면 2겠지? 여기 3 넣어보면 3,3 되는 거지. 이런 모양새로 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요 포인트만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돼. 무조건 연결되니까.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뒤집혀 있겠지? 만약에 이게 짝수계면, 이게 짝수계라면 그러니까 M이 짝수야. 짝수계라면 짝수가 꺾이겠지? 무조건. 짝수가 무조건 꺾여. 그런데 중요한 건 중앙값이라고 봐야 되는 가운데 두 개의 값이 들어가야. 그 사이는 무조건 x축과 평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미분과 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적분 쪽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소값. 그러면 요 함수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값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나온다는 거야. 평행선이니까. 어떤 값일 때가 아니고. 짝수계였을 때 무조건 이렇게 평행선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면 돼. 무조건이야. 자, 이제 아까 그걸 해보자고.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2, 요게 뭐 5보다 작다? 요걸 한번 구해보자고. 두 개의 함수를 넣는 거야. 그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그것들은 두 함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라는 건 배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 요놈하고 y는 5라는 함수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놈을 그리기 위해서 1일 때와 2일 때만 넣어보면 되지. x가 1이면 1이지. 여기 1,1이야. 2일 때도 2,1이잖아. 그 사이는 무조건 연결되니까 평행선이 되고, 왼쪽 보니까 둘 다 양수일 때 아니야? 아니, 둘 다 음수일 때?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일 것이고, 반대편은 이거랑 부호만 반대 2x 빼기 3이겠지. 맞죠? 여기는 y는 1이라는 놈이겠지? 그 다음 y는 5라는 놈이 지나가겠네. y는 5 이렇게 지나간 거야. 요 놈이 이것보다 아래일 때,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모양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한 x의 범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5이려면 x가 1이지. 요게 5이려면 x가 4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1과 4 사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1.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실수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이거를 정식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 x가 1과 2 사이일 때 뭐 이렇게 나눠갖고 하잖아. 그잖아. 화난 거. 3개일 때도 가능하겠지? 절대값이 지금 2개잖아. 4개일 때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알고 푼다면. 절대로 4개짜리 안 나오지만. 알았죠? 이게 밥그릇 그림이라고.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학교 선생님도 알거든. 그래서 올해 사후고 시험 문제 부등식을 봤거든. 이거 쓰지 말라고 문제에 달려있어. 소술용. 이게 훨씬 쉬운 거 아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그 전까지는 그런 말 없었거든. 이거 쓰지 말라고 달려있어. 김포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 이 정도면 김포고는 그냥 기본 문제야. 어려운 건 안 할게. 어려운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놈들이 일단 1차식이 아닐 수 있지. 일단 1차식이 아닐 수 있어. 그리고 요 계수들이 달라.
그러면 하나만 해보면 y는 절대값 x 빼기 1과 빼기 2배의 x 빼기 2 이런 거야. 이거 근데 똑같아. 구하는 거. 이렇게 1차식들이 들어있을 때 똑같아. 1일 때와 2일 때를 보는 거야. x에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지? 여기 1, 마이너스 2. 2를 넣어보면 2 넣어보면 2, 1이잖아. 맞지? 가운데 무조건 연결돼.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기 위해서 x가 2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요거 양수고 양수잖아. 그러면 x 빼기 1 빼기 2x 더하기 4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내려오겠지. 반대편은 이거랑 부호만 반대야. 그렇잖아. 양수일 때 그냥 펼쳤다면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서 펼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랑 부호만 반대가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면 반대편은 y는 x 빼기 3인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똑같다고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김포고는 나온 다음에 이런 거지. 이런 거. 밖그릇은 아니잖아. 그지? 요 앞에 개수의 모양새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 하지만 그리는 건 똑같아. 안에가 1차식이야. 알았죠? 포인트만 찍어서 가는 거야. 네, x인데 내려가죠. 뭐라고? 잘못 그렸어. 미안해. 이렇게 다시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실수하면 안 돼. 땡큐.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거고 이제 세 번째 거는 완전히 살아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날 만나갖고 놀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세 번째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등식의 영역 그게 빠졌거든. 모든 과정에서 빠지면서 그것도 같이 빠진 거여갖고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건 자, 요거 절대값 한 개 차이점을 말하면 이거 절대값 여러 개. 그런데 절대값 안에는 요것도 x만 들어있고 얘도 x만 들어있지. 절대값 안에 x, y를 같이 넣어버린 거야. 이런 경우 안 나올 거야. 분명히 안 나올 거야. 절대값을 없애야지 뭘 할 수 있다며. 절대값을 없애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보는 거라며.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 작다를 보려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보는 거겠지. 다시 보니까 이게 등호 여기 있다고 치면 y가 마이너스 x보다 클 때와 y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때지. 그러면 이쪽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y가 x보다 클 때와 y가 x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는 x라는 직선 선상에 있지 않은 놈의 위아래 아래라며.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요거의 위아래. 그러니까 구분되는 곳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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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로 다른 형태의 좌표 평면이 만들어진 거야. 정말로. 그래서 둘 다 양수였을 때 생각해본다면 2x가 4지 x가 2잖아. 여기가 x는 2라는 직선. 반대로 둘 다 음수였다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면 y는 2라는 놈과 y는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되면서 정사각형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보는 체계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사라졌다고 봐. 사라졌어. 확실히. 이건 사라진 거야. 왜냐면 부등식의 영역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빠졌으니까. 어쨌든 죽이려고 너무 옛날 문제를 내 공부를 너무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옛날 뭐 문제 같은 것들을 본다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보고 놀리지 말라고. 안 나온다고. 알았죠? 이런 것들. 어쨌든 이게 뭐 절대값 함수라는 거야. 이제 뭐 별거 없잖아요. 그 얘기들을 쭈르륵 한 거야. 자, 여기 411쪽에 있는 걸 내가 한번 쫙 해볼게. 쪽에 1번을 가지고 해보자. fx라는 놈이 2x 더하기 2야. 그래놓고 뭐 네 가지를 같이 쳤으니까 y는 절대값 fx
그러면 요놈을 그냥 그려보면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인 요놈이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거 그리래. 그냥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집어버리고 저거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끝.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 문제는 x가 0보다 컸을 때만 그리자. x가 0보다 컸을 때 여기 아니야? 그치? 반대편 그냥 이거 되지. 세 번째 y의 절대값이 있어. 이제 y가 0보다 컸을 때만 그릴 거야. y가 0보다 컸을 때가 이거잖아. 반대편 이거 되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네 번째 x랑 y 둘 다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둘 다 양수였을 때만 그릴 거야. 둘 다 양수였을 때가 1, 4분면이거든. 요거 y축 대칭으로 2, 4분면을 그리고 x축 대칭으로 3, 4, 4분면을 그리고 원점 대칭으로 3, 4분면을 그리는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만 기억하면 돼. 방법만. 알았죠? 왜 그런지는 다 설명했어 나. 그치? 치고 외워 안 했어 나. 분명히 다 설명했어. 이제 결국엔 나중엔 다 외우고 있더라. 자, 2번. fx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f의 절대값 x 돼 있는 걸 그려보래. 얘는 지금 x 빼기 1과 x 빼기 2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본다면 원래는 여기가 2라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놈이지. 근데 x에만 절대값이 있네? 그러면 x가 0보다 컸던 것만 내두고 나머지는 지워버려. 반대편 이거랑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일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이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형태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절대값 y는 절대값 x 빼기 1의 제곱. 자, 요놈은 원래는 요놈이었겠지. 요놈을 x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y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이게 fx라고 치면 요놈을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x, y 둘 다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섬이야. 이게 두 번째 시간이야. 지난 시간에는 자더니 오늘 또 자. 그렇게 내가 재미가 없나? 자던데? 눈 꼴게 하고 지금 레이저 나오고 직전인데? 그럼 뭐 감상하고 있었던 거야? 웃기고 있어. 자, 어쨌든 이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놈을 그려볼게요. 요놈을 그려보면 1,N을 꼭지점으로 하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놈이지. 그치? 근데 얘를 그릴 때 분명히 그랬잖아. 둘 다 0보다 큰 곳이 1, 4분면만 그랬잖아. 이게 없어지겠지. 요 놈을 여기가 1인데 y축 대칭 한번 또 생기는 거지. x축 대칭 한번 원점 대칭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함수가 아니요. 함수가 아니요. 저거는 그냥 그림이야. 그냥 두 개 나오면 두 개. 네 개라고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또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진짜 함수가 아니고 그냥 그림이야. 그냥 그림. 그 다음에 4번. y는 f의 절대값 x. 요거를 그렸대. 요거를 그렸더니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대.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1과 3, 1과 3,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요놈만 있었던 거겠지? 네, 요놈만 있었을 거야. 요놈만 있었을 건데 지금 여기다가 y 쪽에서 절대값을 씌우래. 그러면 아래쪽만 여기 지워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샥 지워지면서
요거 됐지. 그러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그거지. 0보다 컸던 부분인 요것만 그린 다음에 그거를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한 거지.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진다. 별로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1번과 3번이야. 자, 21번이에요, 이제. 그리래. 첫 번째로 fx는 2배의 절대값 x 더하기 x. 절대값을 지워야 되는 거고, 안 지우면 못 그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 요거는 fx는 3x, x가 0보다 작으면 요거는 이게 마이너스 x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림을 그려본다면 3x하고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는 x제곱 빼기 2배의 절대값 x 더하기 1. 자, 이걸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나눠도 되는데 우린 좀 똑똑하잖아. 그지? 인정하지? 우리 좀 똑똑해? 동준! 똑똑하지? 네. 예. 이것도 나 헷갈리게 하면서 너 동준이야 동민이야? 동민이야? 네. 아닌데 너 동민이 아니야? 네. 아니 어쨌든 우리 똑똑하니까 요거 제곱하나 요거 제곱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요거를 애초에 요것만 따로 볼 게 아니라 fx라는 놈이 절대값 x제곱 빼기 2배의 절대값 x 더하기 1로 보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놈은 뭐냐면 f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f 말고 헷갈리니까 g라고 하기 이거라고 봤다면 저 fx라는 놈은 그 g의 x를 절대값 x로 바꾼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 그잖아. 그렇다면 요 놈은 이제 그려보라고 하면 절대값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0을 꼭지점으로 하고 x에만 절대값이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1이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fx는 x분의 절대값 x인데 x가 0일 때는 뺐어. x가 0일 때 뺐다는 건 0일 때는 구멍 나 있는 거지. 구멍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x가 0보다 크면 fx는 x분의 x니까 1 될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려보니 1이 0보다 클 때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함수지. 자, 오른쪽을 해볼 건데 너무 지나친 건 할 필요 없는데 중요한 건 4번이거든. 4번은 시험 문제야. 학교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4번을 해볼게. 다른 사람 3번 더 해볼게.
x는 3번. 너무 재미난 거야. 쪼개긴 좋겠다. 자, 21에 4번.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 이거 하고 y는 k. 고점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 이거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아래쪽이 없어지면서 접혀 올라가. 이런 놈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일 거야. 여기가 지금 뭐 0, 마이너스 4였으니까 뒤집혔으니까 여기는 0,4겠지. y는 k라는 평행선이 있어. K가 음수면 음수면 해가 없지. 교점이 없는 거지. K가 0이면 2개지. 요렇게 지나가면 0과 4 사이일 때 그때는 4개지. 그러다가 3개가 될 때가 이때. K가 4일 때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 아까 얘기한 그 놈이잖아요. 루트 안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제곱식이 들어있잖아. 요 놈이 루트 안에서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 다시 말해서 절대값 x 빼기 1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y는 절대값 x 빼기 1 빼기 x 빼기 2 요거 구하래. 포인트만 찍자고.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 1,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여기 1,1이겠지. 그 사이는 이렇게 연결될 거야. 보다 크다면 다 양수요. 다 양수면 x 빼기 1 빼기 x 빼기 1이구나. 평행선. y는 1. 반대편 이거랑 부호만 반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면 된다. 어려워하지 말자고. 처음 본 사람은 어렵겠지. 이제 우리는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여기 이제 대표 예제 22번은 안 할게. 넘어갈게. 여기 처음에 증명할 때 다 했던 거 아니야? 2차 함수고. 그잖아. 또 그리는 건 사람을 뭘로 알고 한번 해봐야 돼. 상관없지? 안 해봐도 되겠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냥 3번은 해봐야 되나? 3번만 한번 해보자. 3번만.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왼쪽이 제곱인데 오른쪽도 제곱이네. 그러니까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왼쪽이 제곱인데 오른쪽도 제곱이야. 여기 페이지는 숙제에서도 뺄게.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라. 절대값 y제곱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거든. 자, 이거를 요거 절대값이 있을 뿐인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놈은 지금 y제곱은 x 빼기 1의 제곱 넘겨보면 y제곱 빼기 x 빼기 1의 제곱은 0 합차 y 빼기 x 빼기 1과 y 더하기 x 빼기 1인 거지? 곱했더니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지.
얘가 0이라는 건 y가 x 빼기 1 된다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건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된다는 거 아니야? 요 직선 두 개를 한 번에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 빼기 1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이게 이걸로 끝?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직선 두 개를 표현한 거야. 직선 두 개를. 놀라지 말라는 거야. 분석하면 돼. 그리고는 이제 연습 문제가 등장을 했죠. 연습 문제가 이 책의 연습 문제는 저 뒤에 실력 따지기가 조금 어렵거든. 다음 시간은 이제 금요일이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숙제는 실력 따지기는 뺄게 일단. 그것만 빼도 상당히 시간이 절약될 거야. 이거는 나중에 하려고 나중에 이제 가장 시간이 그래도 넉넉할 때가 금요일 이후일 때가 제일 널널하지 않아? 그러니까 12번까지만 숙제야. 12번까지만. 그리고 그냥 좀 쉬었다가